요즘에 나무를 말리는 걸 보고 갈무리한다는 표현을 쓴대요. 갈무리 무슨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 갈무리. 좀 맞아요. 나훈아 씨 노래인가요? 좀 더 꺾으셔야 돼요. 네. 요 갈무리만 생각했는데 나물 말리는 거 표현이 또 갈무리를 쓰네요. 네네. 갈무리라는 단어는 원래 잘 챙겨서 간수한다 이런 의미로 넓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에 사용할 땐 그렇고요. 뭐 사랑을 갈무리한다 이럴 때는 잘 마무리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요즘에 컴퓨터 용어로는요. 화면에 나오는 걸 그대로 저장한다는 의미로도 갈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이게 오늘 나온 나무를 갈무리하는 것은 이 제철에 나는 채소들 여러 가지 반찬 종류 될 수 있는 재료들을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면 이 수분을 증발시켜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채소가 흔하지 않은 굉장히 귀한 겨울 내내 양식으로 썼던 굉장히 그 조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예, 일종의 비상식량이라고 할 수 있고 겨울철 채소가 부족할 때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많을 선조 때 미리미리 말려서 준비한다. 예. 그럼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려서 저장을 해뒀는데 저희 앞에도 지금 보니까 몇 가지 말린 채소들, 나물들이 있는데 이맘때 말려서 먹기에 좋은 나물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앞에 보면은 뭐 가지도 있고요. 예. 호박도 있고 또 뭐 토란대도 있고 고추 잎도 네. 있고요. 이게 이제 고구마 줄기 그렇죠. 말린 고구마 거고. 줄기도 있고 각종 나물류 다 말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말렸을 때 너무 심하게 바스라지거나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불렸을 때 복원력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말리기가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분을 보면은 이제 식이섬유소가 좀 많이 들어 있고요. 특히 식물의 세포 벽 부분이 단단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나중에 불렸을 때 복원력이 좋은 것들, 원상태를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말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나물들이 말리기에 아주 좋은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사실 호박이랑 오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호박은 말려도 괜찮은데 오이는 말리면 조금 나중에 회복됐을 때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수분이 너무 잘 많아서요? 말리지 않죠. 또 오늘은 주제가 나물이지만 사실 과일도 굉장히 많이 말리거든요. 네. 사과는 말리면 괜찮은데 수박을 말릴 수는 없죠. 예, 이것이 수분의 함량과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린 수박을 본 적이 없는 거군요. 그러게요. 생으로 그냥 말리는 게 있고 살짝 데쳐서 말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게요. 예. 앞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강 선생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열매 채소, 열매를 먹는 채소는 그냥 말릴 수가 있어요. 가지나 호박 같은 거요? 그렇죠. 가지나 호박이나 네. 고추 같은 거는 그냥 말리죠. 데치지 않고. 예. 잘 들으셨네요.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잎이나 줄기를 먹는 채소들은 한번 살짝 데친 다음에 말리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잎 채소는 데치지 않고 그냥 말리게 되면 바스락하게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데친 다음에 말리셔야 하고 줄기 채소 같은 경우도 그냥 말리는 것보다는 이걸 약간 데쳤다가 말리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불려서 이제 드시게 될 때 불렸을 때 복원력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또 나물이 더 부드러운 맛을 갖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색깔도 그대로 예쁜 색깔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일부 채소는 그대로, 일부 채소는 데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나뉩니다. 어머님이 어렸을 때 네. 고추잎이나 고사리 이런 거 다 데쳐서 말렸던 그 기억이 그 나요. 이후로 이제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방법인데. 네. 근데 지금 이 볕 좋을 때 말려야 된다는 거 아는데 뭐 1년 4개월 볕 좋은 날 많잖아요. 봄볕도 있고 여름볕도 있는데 늦가을에 나물 말리기 좋다. 뭐 이거는 뭐 가을볕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사실 산나물은 봄철에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렇죠. 나오니까.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요즘에 워낙 나오는 채소 종류도 많기도 하지만 가을철은 햇볕도 좋은데다가 공기가 건조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부터가 공기 느낌이 다릅니다. 예, 아까 박주아 아나운서 빨래도 잘 말라요 이러셨는데 예, 잘 뽀송뽀송하게. 말라요. 그만큼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름은 사실 볕은 좋지만 뭐 습도가 좀 높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세균 번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도가 낮은 가을철에 말리시는 게 지금 말리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쌀뜨물이 어떤 그 아린 맛을 없애는 효과가 있나 보죠, 이게? 예, 뭐 쌀뜨물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들 많이 하시죠. 예. 버릴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린 맛을 내는 성분이 이제 수산화 석회 성분, 수산화 칼슘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맛이 아릴 뿐만 아니라 이게 독성 작용이 있어서 드시게 되면 잘못 드시면 목이 따끔따끔거리거나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거 경험해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그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쌀뜨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쌀뜨물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인지질이나 단백질이나 칼슘 성분 같은 게 흡착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린 맛을 내는 수산화 석회를 잡아줘서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쌀뜨물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물 같은 게 지금 저희 이제 말려서 먹는 거랑 보통 이제 생으로 먹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 뭐 장점, 단점이 있죠. 사실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수분이 빠지면서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줌밖에 안 되는 나물이 알고 보면 원래 원 상태였을 때는 막 이만큼 한 바구니였던 나물이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드실 때도 사실 조금 더 많은 양을 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불려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드시게 되면 그만큼 많은 영양소를 더 섭취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또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안 되니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 말리는 과정에서 새롭게 영양소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새롭게 만들어진다고요? 예, 이거 아까 나물 무치거나 볶을 때 보니까 들깨 들어갔는데 이 나물하고 들깨하고 궁합이 잘 맞나 봐요? 예, 일단 뭐 맛이 굉장히 좋죠. 예, 들깨가루를 넣으면 맛이 잘 어우러지는데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그렇고 건강 면에서도 들깨가루를 많이 넣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네. 들깨가루는 이제 일단 채소에는 거의 대부분 그 지방이 없죠. 그래서 필수 지방산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들깨 안에는 필수 지방산도 많고 거기다 하나 더 보너스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 그럼 꽁치, 고등어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등푸른 생선. 예, 네. 등푸른 생선. 근데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암도 예방하고 각종 성인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이게 말리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걸로 과일과 채소를 말려 먹을 수도 있겠군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예. 보이죠? 예. 그런데 이게 햇빛이 말리는 것보다 오히려 영양소가 더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자레인지는 오히려 가열을 단시간에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방법보다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그래요?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햇빛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 비타민 D가 많이 아까 합성이 된다고 했는데요. 비타민 D 합성은 기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장단점이 있네요.